여성분들이 많이 들으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 먹는 피임약, 약국에서 사서 먹는 것도 있고 처방받는 것도 있죠. 약국에서 처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약들은 이제 저용량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생리를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피임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들은 생리를 안 하거나 생리량이 너무 많거나 질병과 관련된 치료 목적으로 좀 더 고용량의 호르몬을 쓸 때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을 쓰죠. 원리가 뭐예요? 임신을 하는 이유는 네. 난자가 몸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네. 난소에서. 그럼 배란이 돼야겠죠. 그렇죠. 호르몬제는 배란을 막아줍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보통 네. 이제 복합 경구 피임제는 그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데 네. 이제 그 호르몬들이 계속 내 몸 안에 있어주면은 원래는 난소에서 난포가 자라게 해주는 호르몬이 이제 뇌하수체를 통해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몸 안에 계속 나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 뇌에서 얘는 지금 여성 호르몬이 충분하니까 안 보내도 돼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포 성숙을 안 시키고 자연스럽게 배란 과정을 생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난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생리를 미룰 목적으로 먹는 피임약과 정말 피임을 위해 먹는 장기간 먹어야 되는 피임약은 가서 약국 가서 다르게 구분해서 얘기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일반적인 피임약을 계속 복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보통 보면은 28일짜리 피임약을 먹게 되잖아요. 그럼 3주 동안 약을 먹다가 뭐 그냥 한 주를 끊기도 하고 아니면 4주 동안 복용을 하긴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내가 생리를 해야 되는 시기에는 가짜약이라고 하죠. 그냥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 먹긴 하지만 그때는 사실은 호르몬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생리를 하게끔 해주는 약인 거거든요. 이번 달에 생리를 안 하고 싶다. 그럼 그 마지막에 먹는 약 한 5알 정도는 빼시고 그 다음 달 거 약의 첫 알을 그냥 바로 시작을 하시면 되거든요.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약. 정확히 먹는 방법이 있어요? 네,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대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 먹던 시간에 2알씩 이틀을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난 저녁 8시부터 먹는다. 근데 그날 까먹었어. 그럼 그 다음에 2알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녁 8시에 원래 먹는데 12시간을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난 순간 그때 드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8시에도 드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2번 먹는 날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내 주기를 찾아가는 거죠. 부작용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호르몬을 먹으면서 약간 체중 증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그다음에 부정출혈이 가장 좀 대표적이고요. 아니면 오심구토 증상 같은 거 좀 느끼실 수가 있고 부작용이 생기면 약의 종류를 바꿔야 돼요? 피임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약의 종류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좋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만약에 피임약을 먹는데 이게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좀 더 나한테 맞는 피임약을 찾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산부인과 방문하셔가지고 충분히 면담을 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 피임약을 먹으면 콘돔 따로 안 써도 돼요? 써야죠. 왜요? 네, 왜냐면은 세상에 100%라는 건 없어요. 저희 아까 데이터에서도 봤다시피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0.1%의 최저 실패율이 있죠. 이 0.1%를 파고들 수 있습니다. 장복해도 돼요? 오랫동안? 뭐 3년, 4년, 5년 먹어도 돼요? 고용량으로 써야 되는 경우는 그래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거고 이 저용량의 호르몬을 쓰는 거는 몇 년을 쓰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임약 오래 먹으면 나중에 임신을 원할 때 잘 안 된다고. 그런 것도 아주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냥 피임약을 오히려 권장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경우를 권장해요? 생리전 증후군 같은 것도 좀 개선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생리통 같은 것도 완화를 시켜주기도 하고 자궁 내마감이나 대장암 같은 것들을 줄여준다고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호르몬제라고 하니까 뭔가 내 몸에 되게 영향을 세게 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내가 굳이 이것 때문에 약까지 먹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인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는 여성의 몸에는 훨씬 더 좋은 작용을 많이 해요, 사실. 그리고 보통 이거는 아주 약한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끊으면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배란하시고 아기를 갖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근데 이제 다만 단기간 복용할 때 이제 몇 가지 주의를 해야 하는 경우나 네네. 쓰면 안 되는 군들이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다거나 고혈압. 아니면은 뭐 흡연을 하시는 분이라던가 흡연자. 그다음에 이전에 뭐 자궁 경부암 검사에서 이상이 있었다던가 뭐 이제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 하죠. 만 35세 이상 흡연자는 절대 경구 피임약 먹으면 안 된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호르몬제가 아주 약해요, 사실. 저희가 시중에 구할 수 있는 건 아주 약하기는 하지만 약간 피를 찐득찐득하게 만들 수 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게 심하거든요. 피를 좀 더 찐득찐득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흡연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흡연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호르몬제를 절대,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예, 필요하면 써야 되지만 좀 이제 권장을 하진 않죠. 피임약을 생리 미룰 목적으로 먹다가 네. 뭐 그 다음에 약을 끊어서 생리를 시작하면 생리통이 더 심하다. 예, 딱히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가 권고 피임약은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이렇게 몸을 뭔가 나쁜 영향 주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까진. 결론적으로 선생님 네. 말씀 들어보면 네. 어쨌든 여성들이 먼저 사전 피임을 할 때 좀 추천할 만한 방식이겠네요. 그럼요. 피임약 먹는 거를 가장 추천하죠. 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사후 피임약이에요. 이거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이라서 보통은 이제 일이 생기면 병원에 오셔서 처방을 받아가죠. 그래서 주말에 그렇게 산부인과 온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네, 사후 피임약 받으려고 금요일 날 막 이럴 때. 네, 금요일날 굉장히 많고 토요일 아침 아니면 이제 응급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사후 피임약은 간단히 원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궁 내막을 흔들어서 착상을 안 되게끔 도와주는 약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것도 호르몬 네, 호르몬제가 있고요. 피임이 실패했을 때 언제 병원 몇 시간 내로 가고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보통 저희가 72시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관계를 갖고 나서 최대한 좀 빨리 와서 복용을 하시는 게 좋기는 하고요. 그게 제일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72시간이면은 이제 수정돼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기간인 건데 그렇군요. 당연히 내가 관계를 가진 후에 뭐 72시간 동안 고민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72시간이 안 지났다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게 네. 노레보라고, 예, 레보노게스트렐. 나 이름 한번 더. 레보노게스트렐이라는 약인데, 예,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프로게스테론하고 비슷한 작용을 하는 약이라서 자궁 내막을 이제 불안정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착상을 좀 방지해줄 수 있는 약이고요. 그다음에 72시간이 지나는 경우는 저게 엘라원이라는 약인데 물리프리스타 아세테이트라는 성분이라서 이것도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비슷한 겁니다. 자궁 내막 착상할 수 있는 그 자리 자체를 좀 이제 저희가 불안정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작용하는 기전이 조금 다른 거죠. 한 5일 정도 이상 지났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통 자궁 내 피임 장치를 넣어드리거든요. 그거는 치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술 받아야죠. 네, 그 자궁 내막 안에 넣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할 때 구리루프나 아니면은 이때도 저희가 뭐 미레나 같은 거를 그냥 설치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사후 피임 목적으로도 하는구나. 미레나,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자궁 내막을 불안정화 시켜요. 일단 자궁 내막에 넣어주는 거잖아요. 어떤 이물질 자체를. 예. 그러면 당연히 착상 자체가 힘들 수가 있죠. 긴급하게 먹는 약이잖아요. 긴급하게 먹었어. 근데 내가 이틀 뒤에 또 긴급하게 먹을 일이 생겼어. 또 먹어도 돼요? 네, 또 먹으세요. 아 그래요? 네. 한 생리주기 안에 얼마만큼 먹을 수 있어요? 안 드셔야 제일 좋은데 이걸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안 좋죠. 이게 고용량의 호르몬이 계속 노출되는 게 내 몸 안에 어떤 정상적인 사이클을 해치게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부정출혈이 생긴다던가 주기가 돌아오는 게 이상하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몇 번 먹을까를 사실 고민할 수준이 되는 건 좀 위험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복용을 했어요. 근데 이틀 뒤에 또 일이 생겼어요. 이틀 뒤에 복용은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게 효과가 계속 될 거니까 안 먹어도 되지 않아요? 이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100%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응급실에서도 처방해줘요? 네, 응급실에서도 출방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어도 네, 의사라면 처방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급하다고 생각하면 72시간 넘기지 마시고 응급실이라도 찾아가는 게 맞긴 하겠네요. 이거는 몇 프로나 돼요? 피임률이? 90% 후반대. 꽤 높은 편입니다. 부작용은 없습니까 이거? 하고 나서 약간 그 오심고토를 가장 많이 실제로 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비위가 좀 약하다. 좀 오심고토도 많이 그런 경험이 있고 혹은 뭐 멀미도 좀 있고 뭐 그런 분들이면은 원래 자기 전에 그냥 복용하고 자시는 게 제일 좋죠. 주무시는 게 제일 좋죠. 선생님 혹시 비용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 약값 자체는 한 2, 3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처방비랑 이런 거처럼 다 도합해서 한 5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피임 안 하고 콘돔 안 써서 여러분의 한순간의 판단으로 5만 원과 시간이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응급실 가봐요. 응급비 붙어요. 얼마든지 사전에 내가 이거를 막을 수가 있었던 건데 너무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자궁 내 피임 장치예요. 5년 동안.
친한 친구한테 추천한다면 뭐 추천하세요? 저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